신이시여. 이 뉴스 다들 보셨나요? 바티칸 교황청이 CDS라는 위험한 파생상품에 투자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불이웃을 위해 모은 기금 중 일부를 투자금으로 사용한 점과 과거의 교황이 파생상품은 시한폭탄과 같다고 비판한 적이 있어 비난의 화살이 교황청으로 휘발치고 있습니다. 신앙심이 깊으신 분들은 이 사건을 보고 성직자들의 타락을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이 사건을 보며 바티칸의 투자 스킬에 상당히 놀랄 것입니다. 교황청의 이번 투자는 성공적이었거든요. 이 와중에 저는 이 기사를 보며 전혀 뜬금없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잘못 쓴 것 같은데?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를 번역해올 때 교황청이 무엇에 투자했는지에 대해 기자님이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교황청이 자선기금으로 장난쳤던 점은 변함없고 이 부분에 대한 비난이 달라지곤 없겠죠. 하지만 교황청이 뭘 가지고 그리 돈을 벌었는지 관심 가지는 분들께 이 기사의 오류는 투자 구조를 정반대로 오해할 여지를 남기기에 위험합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은 교황청이 투자한 게 사실은 CDS가 아니라 CLN이고 이 둘은 베팅 방향이 상당히 다르다는 걸 소개해 보려 합니다. 혹시 친구한테 돈 빌려준 적 있으신가요? 때마침 저도 지난달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그러려고 정말 노력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 내 돈 빌려간 놈이 파산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채권자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일정 기간 내에 채무자가 파산하면 채권자가 원래 받아야 했던 돈을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곤 합니다. 그 대신 정해진 기간 동안 채권자는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조금씩 내게 될 텐데 이 수수료를 프리미엄이라 부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채무자의 파산이 일어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프리미엄만 남겨먹고 끝인지라 해피해지는 반면 채무자가 파산해버리면 금융회사는 받았던 프리미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기에 언해피해지지요.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이런 경우 얼마를 주고 저런 경우 무엇을 받겠다 정해두고 물건이나 금전 등을 교환하는 것을 스왑이라 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스왑은 채무자가 파산하지 않고 신용을 지켜내면 금융회사가 해피, 채무자가 파산해버리면 금융회사가 언해피해지는 스왑이라는 측면에서 크레딧 디폴트 스왑, 줄여서 CDS라 부릅니다. CDS를 통해 채권자는 든든한 보장을 얻게 되는 셈이니 이때 채권자를 CDS 보장 매입자라 부르고 이와 같은 보장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CDS 보장 매도자라 부릅니다. 한편 파산할지 말지 베팅의 대상이 되는 회사를 중거기업이라 부르고요. 이제 다시 교황청 기사로 돌아가 봅시다. 기사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교황청은 기부금으로 미국 렌터카 업체 허츠의 신용부도 수화표를 매입했고 그것은 허츠가 2020년 4월까지 파산하지 않는 데 베팅한 셈이다. 인데 이상하지 않나요? 방금 설명드렸듯 CDS를 매입하는 건 채무자 파산이 우려되는 채권자가 하는 일이고 프리미엄만 챙길 기대하며 채무자가 파산하지 않는 데 베팅하는 건 CDS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금융회사의 역할인데 기사에선 교황청이 허츠가 파산하지 않는 데 베팅하기 위해 CDS를 매입했다고 하니 참 아기가 맞지 않은 표현이죠. 기사를 여러 번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알기 어려운데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 원문을 보면 기사를 옮겨올 때 내용이 좀 누락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황청이 허츠가 2020년 4월까지 파산 안 한다에 베팅한 건 맞는데 기부금 섞인 바티칸 포트폴리오가 매입한 것은 CDS 보장 그 자체가 아니라 CDS를 구성으로 하는 구조화 채권입니다. 오, 그게 뭐죠? 중거기업이 파산이 겁나 CDS 보장을 매매하는 상황으로 돌아와 봅시다. 금융회사는 프리미엄을 먹고 싶어 CDS 보장을 매도하고자 하는데 지갑을 열어보니 중거기업이 파산했을 때 줄 돈이 없네? 보통은 여기서 안 되겠네 하지 말자며 거래를 시작하지 않겠지만 금융회사는 참 똑똑하게 내 돈 안 쓰고 굴러가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땡기는데 이때 채권 시장에서 유통되는 보통의 채권보다 이자를 더 주는 대신 중거기업이 파산하면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조건을 설정합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평소엔 채권 시장에서 적당한 채권회사 이자를 받다가 시나리오 1. 중거기업이 파산하면 들고 있던 채권을 시장에 팔고 그 돈으로 CDS 보장 매입자의 손실을 메워줍니다. 한편 시나리오 2. 중거기업이 파산하지 않는다면 채권을 시장에 팔거나 만기 맞춰 상환받은 돈으로 자신이 발행한 채권의 원금을 갚을 것입니다. 세상에, 내 돈 없이도 이런 장사를 할 수 있군요. 그런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무자본으로 이런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포인트는 어느 시나리오로 가든 금융회사엔 손해가 없다는 점입니다.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산 채권으로부터 나오는 이자와
CDS 보장 매입자가 주는 프리미엄의 일부를 합쳐 자신이 발행한 채권을 산 투자자들에게 이자로 흘려보내고 프리미엄의 남은 일부를 차익으로 취득하기에 언제나 현금이 흘러 들어오는 상황이며 중고기업이 망하든 말든 시장 채권을 갖다 팔고 받은 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만 달라질 뿐 금융회사가 피볼 일은 없습니다. 이런 어메이징한 일이 가능한 건 CDS 구조에선 보장 매도인이 지급 위험, 그러니까 중고기업이 파산 안 하면 벌고 파산하면 있던 위험이 있었는데 채권을 발행하며 새롭게 짠 구조에선 그 위험을 채권 투자자들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구조에선 중고기업이 파산했을 때 금융회사가 아니라 채권 투자자들이 손해를 떠안게 되죠. 금융에서 이렇게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수익과 위험을 필요에 따라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을 구조화 금융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본 사례에서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처럼 수익과 위험이 특정한 금융구조와 연동된 채권을 구조화 채권이라 합니다. 구조화 채권 중에서도 CDS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위험을 어디론가 흘려보내는 구조화 채권은 중고기업의 신용과 연계되어 작용하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Credit Linked Note, 줄여서 CLN이라 부릅니다. 자, 이렇게 CLN은 구조화 채권의 일종이며 CDS와 다른 위험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눈에 담고 다시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펼쳐봅시다. 교황청은 허츠가 파산하지 않을 것을 베팅하는 취지로 CDS가 포함된 구조화 채권을 샀다는데 이제 보니 이게 CLN을 샀다는 얘기였네요. CDS가 아니라 CLN을 매입했기 때문에 중고기업인 허츠가 2020년 4월 말까지 파산하지 않아 채권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만약 허츠가 파산했다면 투자 원금을 잃어 크게 피볼 뻔했던 거죠. 방금 본 구조의 CLN 투자자들처럼요. 자, 이제 최초에 보았던 국내 기사로 돌아갑시다. 바다 건너 바티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점을 전해준 점은 기자님께 감사하오나 이왕이면 CDS를 매입했다가 아니라 CLN 또는 CDS를 구조화한 채권을 매입했다고 쓰셨다면 오해를 유발하지 않는 정확한 기사가 됐겠죠. 부디 이 기사만 딱이고 기업이 파산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때 CDS를 매입하면 되나와 같은 오해는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칫 생각하시던 것과 역방향의 투자를 하시어 눈물 흘릴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 재밌죠? 그런데 자본시장법 읽기 시즌 중이라면서 왜 수압이나 구조화 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DS는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이지만 CLN은 그렇지 않기에 교황청이 파생상품에 투자했던 기사 제목은 자본시장법적인 측면에서 딴지걸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CLN이 왜 파생상품이 아니죠? 남들이 다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또 파생상품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다음 영상인 파생상품의 의미에서 드릴 것이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설명은 추후 파생결합증권에 관한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두 영상 사이에 파생상품의 대표 유형인 선물 옵션 스왑을 코스피백 선물, 키코, TRS를 사례로 설명해 예정이오니 제 채널을 구독하고 올라오는 영상을 하나하나 즐기시다 보면 어느새 파생상품은 이렇게 취급되는구나를 편안하게 가닥 잡으실 것입니다.